야, 너 요즘 살만 좀 빼면 진짜 예쁘겠다. 내가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와, 김대리 이번에 승진했다며? 운이 진짜 좋네. 우리 팀장님이 너 엄청 챙기시잖아. 나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다닐 텐데. 대단하다. 듣는 순간 이게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헷갈려서 묘하게 기분 더러워지는 이 화법. 분명 겉으로는 칭찬인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왠지 모르게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정색하면서 지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화를 내자니 상대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하겠죠. 어머, 칭찬해줬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 농담도 구분 못하니? 순식간에 피해자인 나만 석 좁고 이상한 사람, 유머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이런 사람을 한 명쯤은 만납니다.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나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마치 헌혈을 한 2리터쯤 한 것처럼 온몸에 기가 쫙 빨리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씻고 누워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했던 묘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하고 이불을 걷어차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사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런가 봐. 내가 너무 착해 빠져서 문제야. 그 사람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 라고 자책하며 꾹꾹 참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착한 생각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UCLA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매슈 리버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은근한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배측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빨갛게 활성화됩니다. 놀랍게도 이 부위는 우리가 뜨거운 불에 손을 대이거나 날카로운 칼에 베이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즉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켜지는 비상벨과 정확히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뇌는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무능해서 그래 라는 비난을 들을 때 뇌는 실제로 정강이를 걷어차인 것과 똑같은 고통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멍이 겉으로 들지 않았을 뿐이죠. 즉, 당신이 그 사람을 참고 다시 만나러 가는 건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처난 부위를 또다시 불로 지지러 가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자해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고 에너지를 착취하는 인간들을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편안하게 들으시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타격감 제로인 무적의 멘탈과 헷갈리지 않는 확실한 손절의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정원에서 뽑아버려야 할 잡초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흔히 기빨려 라고 표현하는 현상.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거울 뉴런의 강제 동기화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연구팀이 발견한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볼 때 마치 내가 그 행동을 직접 하는 것처럼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신경입니다. 친구가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거나 슬픈 영화 주인공이 울 때 매일도 아닌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게 바로 이 거울 뉴런 덕분이죠. 인간이 타인과 연결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울 뉴런이 부정적인 감정도 전염병처럼 옮긴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미간을 찌푸리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세상 모든 우울한 이야기를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뇌는 살고 싶어서 방어막을 치료하지만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뇌파 패턴을 억지로 모방하고 복사해야 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뇌가 실시간으로 부정적 감정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내 뇌는 지금 편안하고 싶은데 거울 뉴런이 강제로 그 사람의 불행과 짜증을
1인칭 시점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그저 카페에 앉아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뛴 것처럼 몸이 축나고 눈이 뻑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에너지가 고갈된 게 맞아요. 두 번째 이유는 해마의 손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아침에 잠을 깨우고 활력을 주지만 끊임없이 분비되는 과도한 코르티솔은 뇌세포의 청산가리와 같은 독극물로 작용합니다. 특히 뇌에서 기억 저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인 해마의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녹여버리고 파괴합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해마를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멍해지고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가 물리적으로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계속 만나실 건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뇌를 파괴하는 에너지 뱀파이어일까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참 많지만 뇌과학적으로 가장 해로운 3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을 순 없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특징들 중 2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진지하게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 나르시시즘적 대화 독점자입니다. 대화를 탁구공 주고받듯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벽에다 대고 테니스 치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무조건 나여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대화의 반응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호응해주는 지지 반응과 화제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전환 반응입니다. 보통은 친구가 나 어제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갔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세상에 지금은 괜찮아? 뭐 잘못 먹었어? 약은 먹었어? 라고 걱정해주는 게 정상이죠. 상대방의 감정에 머물러주는 것, 이게 지지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야, 나도 저번에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잖아. 내가 얼마나 아팠냐면 의사가 놀랄 정도였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1초 만에 마이크를 뺏어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전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결론은 자기 자랑, 자기 고생담, 자기 지식 과시로 끝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무용담을 들어줄 관객, 박수 쳐줄 방청객이 필요할 뿐이죠.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우리 뇌는 정서적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뇌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뇌는 투명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2번째 유형, 수동 공격형 인간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예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비꼬거나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괴롭히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머, 너 오늘 옷 되게 특이하다. 나는 소화 못할 것 같은데. 너니까 입네. 아, 제가 깜빡하고 김 대리님한테만 메일 참조를 안 넣었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이 말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이중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말의 내용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데 표정과 뉘앙스는 부정적입니다. 우리 뇌는 이 모순된 정보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칭찬인가? 욕인가? 내가 기분 나빠하면 쪼잔한 건가? 계속 분석하다가 결국 인지 부조화에 빠져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3번째 유형, 습관적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직장 상사가 나만 미워해. 세상이 나를 억까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 탓, 세상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에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열심히 조언을 해주면 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너는 내 상황 몰라. 돈이 없잖아. 시간이 없잖아. 끝없는 네. 하지만 게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에너지만 쏙 빼먹고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기생충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전시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가장 좋은 건 손절이지만 직장 상사나 가족이라서 안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최고의 심리학 기술, 회색돌 기법을 전수해드립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회색돌처럼 지루하고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반응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거나 억울해서 구구절절 해명하거나 혹은 그들의 불행이 불쌍해서 과도하게 위로해주고 감동하는 것. 이 모든 감정 에너지가 그들에게는 아주 맛있는 도파민 먹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먹이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상사가 비꼬는 말을 던질 때 예전처럼 아니 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며 당황하지 마세요. 눈의 초점을 살짝 풀고 감정을 쫙 뺀 돌멩이처럼 무미건조한 톤으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아, 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가 또 1시간째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라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을 때 같이 울어주거나 해결책을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구나. 힘들겠네. 아, 그래? 저런. 그리고 딴청을 피우거나 시계를 보세요.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건 네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면 처음에는 그들이 더 날뛸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사람이 정이 없다. 반응이 왜 그래? 하면서 여러분을 찔러볼 겁니다. 더 자극적인 말로 화를 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속어 폭발이라고 합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콜라가 안 나오면 처음에는 버튼을 몇 번 누르다가 나중에는 자판기를 마구 두드리고 발로 차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때 겁먹어서 다시 반응해주면 안 됩니다. 그건 자판기를 찼더니 콜라가 나온 셈이 되어서 다음엔 더 세게 찰 겁니다.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재미없는 회색 돌모드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 아, 얘는 이제 재미없네. 더 이상 뜯어먹을 에너지가 없네. 반응이 없으니까 맛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추가로 3시간 룰을 적용하세요. 기빨리는 사람에게 카톡이나 문자가 왔을 때 절대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알림이 울리자마자 칼답을 해주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언제든 대기 중인 5분 대기조로 생각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최소 3시간 뒤에 짧고 용건만 간단히 답장하세요. 지금 봤네.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나는 네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내 시간은 소중하고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무언의 경계를 아주 강력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적.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을 다루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닐까?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잘해주면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뇌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의 핵심은 유전적 기질과 수십 년간 형성된 뇌 배선에 의해 굳어진 것이라 본인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남이 바꿔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건 오만이자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예쁜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잡초를 뽑아줘야 합니다. 잡초가 불쌍하다고 놔두면 잡초는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꽃으로 가야 할 물과 영양분을 다 뺏어먹고 결국 정원 전체를 황무지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에너지를 뺏어가기만 하는 잡초를 뽑아내는 건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끊어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해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손절했더니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썩은 가지를 쳐내야 그 자리에 새살이 돋고 건강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진짜 아껴주고
서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좋은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공간은 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질 예비 공간입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또다시 감정을 긁는 말을 하거나 징징거릴 때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세요. 나는 감정 없는 회색 돌이다. 그리고 아주 건조하게 영혼 없는 리액션만 돌려주세요. 그들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남 때문에 내 소중한 뇌세포를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최악의 에너지 뱀파이어 썰을 댓글로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와,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저런 사람 우리 회사에도 있는데 하고 서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사이다가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단단한 마음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지혜롭게 지키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